안녕하세요. 템베거팀입니다. 금일은 5월 30일 장중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탑3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제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로 이제 금토일 연휴를 보내고 열리는 시장이었습니다. 미 증시 또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29일 이제 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바이든과 메카시 의장 그 하원 의장이 이제 부채 한도 조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엑스데이 전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한도를 잠정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25년 1월 1일까지는 이제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이제 2년간 이제 정부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 안도감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가지고 반도체 나스닥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오늘 같은 경우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1% 2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 8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은 매수세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6,700억, 코스닥에서 이제 1,100억 정도인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한 거를 제외하면은 딱히 뭐 별건 없어요.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를 오늘만 해도 600만 주, 거의 한 4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140만 주, 뭐 한 1,500억 정도,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지금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6천억, 6,700억 정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거의 몰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해요. 이러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먼저 반응을 했던 게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요즘에는 탄력이 좀 덜하긴 하지만 중소형주하고 이제 AI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엔비디아가 일단은 스타트를 끊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이 먼저 대형주 쪽에서는 움직이고요. 최근에 이게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85,000원에서 11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소형 주하고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 AI GPU 공급을 하는 업체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은 칩스앤미디어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좀 돌파했다가 윗꼬리는 좀 달았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 거래량들과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모습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종가 고가 14%대 흐름을 좀 나타내 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525만 주의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굉장히 좀 핫하게 보여지고 있는 종목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칩스앤미디어와 이제 오픈엣지, 롤러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기사들을 보시면은 이제 챗 GPT가 나온 이후에 이제 AI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AI 칩을 이제 구하기가 뭐 기사 머리글로만 보더라도 이제 마약보다 힘들다. 하늘에 별 따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병목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뭐 갭을 빵빵 띄우면서 날아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그래서 조정을 보일 때는 지금 뭐 외국인들이고 뭐고 지금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뭐 반도체 쪽으로는 좀 담아봐도 괜찮을 거로는 좀 보여집니다. 이제 주봉상으로도 오늘 갭을 또 띄웠는데 이제 7만 전자를 14개월 만에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7만 원을 지지 라인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이 갭은 매우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7만 원을 지지 라인 삼아서 조정을 보일 때는 좀 없으신 분들은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반도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에서 순환매가 제대로 들어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버티고 있어요. 50만 원을 지금 바닥 삼아서 밑꼬리를 달면서 계속 좀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가 죽으면서 반도체가 쪽으로 이제 수급이 달면은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반도체, 그 코스닥이죠. 아직 뭐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이 랠리를 2차 전지가 이끈 구간이라면 사실 앞으로의 랠리는 이제 반도체가 이끌어야 될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뭐 대장주 위주로 먼저 반응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죠. 코스피는 정고점을 벌써 돌파는 했어요.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점들을 빵빵 뚫고 나가는 흐름에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형주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주로 순환매가 일어날 때 코스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렇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에 비해서 최근에 이슈는 많이 못 받았지만 이제 밑에 써놓은 엔터 관련주들 YG 엔터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렸죠. YG 엔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베이비 몬스터라고 이제 그 뭐 프리 데뷔곡 정규 앨범은 아니고요. 이제 드림이라는 그게 이제 뭐 4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굉장히 좀 흥행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이라고 해요. 걸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건도 지금 묶여 있고 YG 같은 경우가 조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안 좋았던 악재들을 지금 벗어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YG 엔터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JYP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죠.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 6조 원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그 4조 3천억이에요. 시총 자체가. 뭐 이제 증권사에서는 6조가 될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가가 18만 원인가? 여기서 한 50% 정도죠. 18만 원을 잡아주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가야 가는 거고 현재 시총은 4조 3천억 4.3조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이슈는 있죠. JYP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오디션 이제 A2K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걸그룹 오디션을 진행을 하는데 글로벌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갈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JYP는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몰라요. 정말로 증권가에서 얘기한 그 6조 시총 6조를 갈지 아니면 요 흥행 여부에 따라서 한번 좀 꼬꾸라졌다가 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보시지만 지금 그 수급적으로만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은 좀 팔았지만 최근 한 달로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고점에서 어쨌든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 흐름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급등한 종목 오늘 오랜만에 이제 LG전자가 11% 거의 11%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오늘 올랐습니다. 항상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LG 같은 경우가 삼성 다음에 하여튼 2등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하죠. 이미지가 이제 뭐 가구가 아니라 그 백색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LG라고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이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을 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 사업인 이제 그 마그나 합작법인 실적 기여도 이제 내후년 25년부터 본격화가 되고 그거에 따른 그 평가가 거의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앞으로도 전장 사업에 좀 사활을 거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동안에는 한번 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인이었습니다. 거의 100만 주를 쓸어 담았죠. 오늘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징주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지켜볼 탑3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좀 체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최신 정보를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5591에 7209번으로 문자 1번 요거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시초가 종목도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리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만 하나 남겨주시면은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세요. 장중에 나오는 종목 정보들이 매매하시는 데 큰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아이크래프트. 사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받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그 알리바바 중국판 챗 GPT 개발, 그죠? 알리바바 중국판 챗 GPT 개발을 하는데 엮여있는 종목이고 엔비디아하고 AI 매출 커플링 전망이 굉장히 강세 흐름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은 어제 굉장히 좀 그 이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싹 다 잡아먹는 그 흐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양봉을 만들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죠. 이제 360만 주 정도 물량을 이제 체킹을 하면서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간 외로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가 시간 외로는 지금 상한가 흐름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장중에 뽑아놓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너무 갭이 떠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5%대 수익이 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체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한 5분은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아이크래프트도 내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 하고 엮여 있는 모습이고, 그 바이유,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인공지능 센터의 인피니티 밴드 및 이더넷 스위치 공급을 하는 업체로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200원에서 5,000원까지 그냥 뭐 다이렉트 가는 놈이기도 해요. 예, 물론 종목은 그들마다 끼가 있어요. 끼가. 이렇게 급등하는 놈들은 한번 이슈 타게 돼버리면은 정고점 돌파하는 거고 뭐곤 바로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급등하는 끼가 있고, 그리고 종목마다 이제 상한가를 치는 종목과 못 치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얘는 상한가를 치는 끼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보시면 다 윗꼬리를 달죠. 하지만 이날도 최근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흔들어 제낍니다. 25일날 지난주 목요일도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캔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이제 더 큰 대량 거래로 윗꼬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없이 눌림목을 만들고, 지금 시간의 흐름으로만 봐서는 이제 뭐 아직 4시 20분밖에 되진 않았지만 내일 또 갭을 띄워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시간 외로 만약에 상한가를 치게 된다면은 10% 떠서 상한가를 치게 된다면은 내일 오히려 10% 이상 떠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부담이고요. 시초가 형성되는 거를 봐서 시초가가 10% 이하다, 10% 근처다 라고 한다면은 살짝 오전에 조정을 보일 때는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서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도 끼를 보시면은 요번에는 제가 봤을 땐 쌍봉치로 한번 갈 거로는 보여집니다. 4,700원, 4,800원 요걸로는 보여지니까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나는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써니전자입니다. 안철수 관련주죠. 이제 아이고 써니전자 아마 25일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25일날 안철수 지금 씨가 그 국회 내년 총선, 내년 4월 총선에 다시 도전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한바탕 장중에 떴다가 달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하루 쉬고 지난주 금요일날 또 하루 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실려주면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뭐 써니전자, 안랩,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얘네들은 뭐 전통적인 안철수 씨 관련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급등하는 흐름의 시점들도 동일할 거예요. 써니전자, 그 다음에 안랩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 테마로 지켜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정치 테마가 한번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불게 되면은 사실 그 오픈베이스나 그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더블 정도는 한번 줘요. 이미 바닥은 2,400원, 2,000원대에서 다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뭐 대선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뭐 6,000원, 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일단은 내년 그 4월 총선에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한번 꿈틀거리면서 4,000원까지, 그러니까 100% 수익 정도는, 이거 단기간은 아닐 거예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중기 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미 자기는 나온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안철수 관련주를 써니전자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록수예요.
최근에 굉장히 급등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예, 이게 왜 그러한 이슈를 좀 보였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뭐 점상도 날라가고 아주 그냥 뭐 7,500원에서 26,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날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5월 15일 날 얘네들이 그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총 500억을 발행을 했어요. 사실 요즘에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데는 크게 없는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요즘에는 전환사채나 이제 3자 배정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3자 배정으로 100억이 들어오고요. 개인이 단가는 6,626원.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0억을 BW로 들어옵니다. 7,434원에. 그리고 조합에서 200억이 CB 전환사채로 7,434억에 4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총에서 500억 정도의 그 증자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이슈를 받은 종목이기는 하는데 사실 1차 급등 이후에 사실 이렇게 점으로 날릴 수 있는 거는 개인들보다는 조금 큰 분들이겠죠. 상한가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쳐주고 그래서 1차 파동 이후에 3일, 4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5일선이 아직 죽이지를 않고 있어요. 죽을랑 하면은 살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치면서 5일선 살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를 조금 미약하게 터트리면서 음봉 눌림목이죠. 사실 이게 내일 한 번 더 빠졌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근데 종가상에 22,000원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래량만 조금 내일 한 150만 주, 200만 주 정도로 터지면서 22,000원을 지켜준다? 종가 베팅 해볼만 해요. 아니면은 내일 오전부터 거래량이 들어와서 내일 종가 때 한 5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전고점을 넘겨버리든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내일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높고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전에 소량의 거래가 나오면서 그 운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종가 때까지 대기 22,000원 지켜주면 종가 베팅 가능. 오전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운봉이 떨어진다. 일단은 관심 종목 삭제. 그죠? 오전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정고점 돌파 가능. 이러한 그 텐션, 이러한 그 액션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교육을 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 오전부터 10시까지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150만 주를 기준으로 오전에 1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양봉이 난다? 그러면은 좀 매수를 한번 좀 1차 매수를 좀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150만 주가 터지면서 그냥 하락으로 그냥 음봉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좀 관심만 가지고 뭐 관심 종목을 삭제하거나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오전에 뭐 한 50만 주가 터지면서 그냥 뭐 한 22,000원은 지켜준다. 그러면은 종가 때까지는 한번 좀 관심 있게만 보시다가 지켜줄 때 그냥 아예 종가 베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고목은 종목이고 이거는 선수들의 영역이기는 해요. 사실 소록스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시간에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는데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내일은 아마 선수들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차트로만 봐서는. 사실 둘 다 오늘 종가 베팅을 해도 될 1차로 종가 베팅을 해도 될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뽑아왔는데, 소록스와 아이크래프트는 조금 내일 오전에 거래량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수들만. 그다음에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얼추 잡아놨죠. 예. 그래서 뭐 길게 보시거나, 예, 뭐 나는 총선이나 대선 테마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미리 좀 매집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